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 혁신 플랫폼 성과 공유회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많은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재창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우민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시기이지만 사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네, 특히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인재 수도권 유출, 그리고 지역 경제 침체로 지방 대학이 가장 먼저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방 대학의 위기는 단순히 대학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경제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자체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혁신 플랫폼이 구축됐는데요. 그동안 지자체, 대학, 지역 혁신 기관이 협업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이 지역에 취업해 정주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네, 오늘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성과 공유회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성과 공유회에서 5년 동안 수행한 지자체 그리고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즉 라이스로의 성공적인 연계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먼저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학령 인구 감소, 지역 인재 수도권 유출, 출생률 저하, 지역 소멸이 과속화되면서 경제와 산업 등 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위기를 돌파할 해답,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에 있습니다. 2020년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경제 대전환을 선언하고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에 2020년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이 K 뉴딜의 시작을 알리며 출범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은 지역의 미래 성장 산업 분야로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운송기기를 선정하고 2020년부터 5년간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혁신 사업에 나섰는데요.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는 에너지 시스템 인프라와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에너지 융복합 시스템을 대과제로 삼고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에서는 친환경 스마트 선박, 첨단 모빌리티 신산업, 첨단 부품 및 소재로 사업을 세분화하여 이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 그리고 기업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던 청년은 지역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 기업은 지역에서 능력 있는 인재를 발견할 수 있는 장이 펼쳐졌는데요. 사람과 교육, 그리고 기술이 만나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그렇다면 더 큰 그림을 위한 비전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지역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성과 공유회 및 지역 발전 토론회에서 찾아봅니다. 네,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광주 전남이라는 비전 아래 대학 교육 혁신을 통해서 현장 맞춤형 개방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네, 이와 함께 지역 핵심 분야인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 그리고 기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왔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이 이뤄낸 지역 혁신 사업의 성과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라이즈의 성공적인 안착을 이끄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광주 전남 지역 발전 플랫폼 지역 혁신 플랫폼 성과 공유회 개회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박성수 총괄 운영센터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올 겨울에는 광주에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게 서설이죠? 광주를 축복하는 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침에 오시는데 좀 불편하셨겠지만 이 강당에 그득 와주시니까 더없이 힘이 나고요. 정말 엄청 바쁘신데 이렇게 이 자리를 위해서 기꺼이 와주신 여러분, 특히 우리 강기정 시장님, 그리고 신수정 시의회 의장님, 오늘 또 주제 강연을 맡아 해주실 고민정 국회의원님, 멀리 또 KTX 타고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또 의정 활동으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울서 와주신 민영배 국회의원님, 그리고 우리 현장에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관장하고 계시는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이번 우리 사업에 그런 주체가 됐던 우리 총장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전남대학교 김병인 총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대학에서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 지역 기관장님들, 또 어제 제가 오후 5시 반부터 한 30분 이 사업을 설명하도록 만들어 주신 KBC 광주방송의 유영인 사장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귀분 이외에도 지금 자리에 그득이 와주신 우리 학생들, 또 참여했던 교수님들, 또 기업인들이 계십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산학연으로 이렇게 산학협동으로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특히 학생과 학교와 산업계, 그래서 우리 산업계를 대표해 가지고 아까 미처 소개가 되지 못했는데 광주 전남의 경제단체 연합회장 나기수 회장님이 대표로 오셨습니다. 소개에 빠졌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나 회장님, 예. 저희 하고 있던 지난 5년의 사업은 좀 전에 동영상으로 뵀기 때문에 설명은 별도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사업을 맡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 사업이 성공하는 데는 우리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님의 정말 혁혁한 그런 그 공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맡아서 지원해 주시고 챙겨 주셔서 오늘의 그런 바람직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이제 라이스 사업이 3월부터 시작이 되면은 저희가 지난 5년간 했던 이 사업의 그런 시행착오, 또 겪었던 그런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돼가지고 라이스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우리 성과 공유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 지역발전 토론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면 우리 광주의 미래, 밝은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오늘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함께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저는 이제 5년 사업을 마감하면서 여러 감회가 좀 남다릅니다만은 이게 우리 바로 우리 광주 빛고울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자리라 생각해서 더없이 마음을 든든하고 앞으로 정말 열심히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성수 총괄 운영센터장님의 개회사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병인 전남대학교 총장 직무대리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과 지역 혁신사업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성과 공유회 및 지역 발전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성과 공유회는 지자체와 대학, 기업과 연구기관이 지난 5년 동안의 사업 추진 과정을 돌이켜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광주 전남의 15개 대학과 321개 기업이 힘을 모아 지역의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대학 교육 혁신을 이루어낸 것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436개 지역혁신기관의 협력으로 구축된 지역혁신 플랫폼 운영, 공유대학과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추진, 학사관리 시스템의 혁신 등은 앞으로 지역사회와 대학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인적 기반, 지식 기반, 기술 기반의 토대가 될 것으로 자부합니다. 이제 지역혁신 사업은 단순한 교육 사업을 넘어 지역과 대학,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동 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양성된 수많은 지역 인재들은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귀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지난 5년 동안 우리 학생들과 동고동락을 해주신 각 대학 라이즈 관계자 여러분들께 각별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5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혁신 모델을 정립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과 공유와 지역발전 토론회가 그러한 발전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과 대학,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여 더 큰 도약을 이뤄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역혁신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난 5년 동안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전도양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병인 전남대학교 총장 직무대리님의 환영사 함께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이정선 교육감님의 축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광주 지역 혁신 플랫폼 성과 공유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적인 성과 공유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강기정 시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또 이 플랫폼을 이끌어 오신 박성수 우리 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정말 뵙기 어려운 우리 지역의 대학 총장님들이 한꺼번에 다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하고 사뭇 분위기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연구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기껏 해봐야 사회 봉사 조금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대학의 사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대학과 지역과 연계하지 않으면 특별히 지자체 그리고 산업체와 연계하지 않으면 대학이 살 길이 그리고 우리 지역을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거의 없어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과 대학과의 연계는 필수적인 그러한 시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방화의 시대에 있어서 이 지역을 살리는 길은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는 이러한 방법밖에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도 그동안에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유치원까지 교육에만 주로 전념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 지역이 살아야 하고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희 작은 힘이라도 이러한 지역 발전, 지역 혁신 플랫폼에 보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이러한 상황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교육청은 과거와 다르게 이 교육발전 특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또 비코올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서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체 간의 연계를 시키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섰고 교육청과 대학과 특별히 6개 대학과는 집중적으로 연계 협력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서 보육과 교육을 받고 우리 지역의 학교에서 특별히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청년 일자리를 통해서 취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적인 생태 구조를 만드는 일에 교육청도 함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적극 협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민정 의원님, 강기정 시장님 주제 발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기존에 우리 RIP 플랫폼이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저희 교육청도 다시 해야 할 일을 재정립하고 지역 발전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광주가 많이 어렵고 광주가 많이 힘듭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헤쳐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시장님만의 힘으로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지자체와 대학과 지역의 모든 산업체와 이 유관 기관들이 함께 했을 때 광주는 더욱더 날개를 달고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성과 공유회와 함께 발전 토론회를 통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공적인 성과 공유회 축하드리고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광주광역시 이정선 교육감님의 축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네, 이어서 신수정 광주광역시 의회 의장님께서 축하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신수정입니다. 오늘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의 성과 공유회와 또 지역발전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2월이면 우리가 졸업과 입학 그리고 취업으로 활기가 넘쳐야 될 이 시기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실은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이 지역이 아닌 대학 우리가 보따리를 싸는 풍경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출생 문제와 또 초고령화로 인해 대한민국이 위기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좀 지방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청년 인구 유출까지 굉장히 심각하죠. 이러다가 곧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출생, 초고령화, 일자리 부족, 또 우리 청년 인구 유출 문제 같은 것은 국가적 복합 위기는 아마 행정의 힘으로만은 이걸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4년이면 지방대학 절반이 사라질 거라는 그런 암울한 전망이 또 들려오기까지 합니다. 이제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절실한 생존 전략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대학이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온 성과를 알리는 이 자리가 더욱더 의미 있고 뜻깊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광주 전남이 예년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니 더욱 반길 일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혁신 사업을 통해서 대학이 지역 혁신의 구심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이곳에서 미래를 꿈꾸고 또 든든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역시 이러한 지역과 대학의 상생 협력 모델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광주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광역시 의회 신수정 의장님의 축사 함께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민형배 국회의원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에서 일하는 민형배입니다.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민주개혁 진영의 두 대통령은 지역 혁신을 매우 중요한 국정의 의제로 삼았습니다. 지역 혁신 체계의 구축과 그 실행이 지역은 물론이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탄생한 오늘 이 지역 혁신 플랫폼이 성과 공유회를 한다고 하니까 특별히 함께 응원해오고 고민했던 사람으로서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을 텐데요. 강기정 시장님과 김영록 지사님 그리고 참여대학 총장님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박성수 이사장님은, 센터장님은, 총괄센터장님은 아마 과정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탁월한 성과를 내셨던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지표를 보고. 그리고 동시에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지역 주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더 갖게 됐습니다. 오늘 고민정 의원님께서 와 계시는데 지금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계신답니다. 꼭 이 사업이 다음 정부에서도 저희가 정권 교체해서 민주개혁 진영에 정부가 들어섰을 때 다음 정부에서도 꼭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필요한 일을 최대한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성과 중에 보니까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에서 특허 출원과 사업화 성과가 아주 대한민국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만들어낸 열정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잘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힘을 내자, 이런 뜻으로 서로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 많이 쓰였습니다. 저도 더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형배 국회의원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 표창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시상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남윤경님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광주 전남 지역혁신 플랫폼 선임연구원 남윤경. 귀하는 평소에 남다른 예향심과 봉사 자세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지역산업 발전 및 진흥에 기여하여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건설을 위해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표창합니다. 2025년 2월 6일 광주광역시장 강기정.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을 위해서 잠깐 뒤쪽에 대기해 주시고요. 이어서 박라현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광주여자대학교 항공서비스학부 박라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이채윤님 앞쪽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표창장 전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이채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안선주님 앞쪽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안선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맹지윤님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표창장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책임연구원 맹지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전남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김비영인 전남대학교 총장 직무대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님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광주 전남지역 혁신 플랫폼 사무처 사무직 3급 이승우. 귀하는 평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신적인 노력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광주 전남 지역의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5년 2월 6일 전남대학교 총장 직무대리 김병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지는 사진 촬영을 위해서 잠깐 뒤쪽에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어서 여진주님 앞쪽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에너지 신산업 육성 사업단 선임연구원 이진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전유라님 앞쪽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표창장 에너지 신산업 육성 사업단 사무직 3급 전유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수연님 앞쪽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전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김수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박설희님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창장 조선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박서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유공자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괄 운영센터장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박성수 총괄 운영센터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사무처 사무직 3급 백송희. 귀하는 평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신적인 노력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광주 전남 지역의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5년 2월 6일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총괄 운영센터장.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서 잠깐 뒤쪽에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어서 이수연님 앞쪽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표창장 대학교육혁신본부 책임연구원 이수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조예은님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창장 대학교육혁신본부 연구원 조예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운영님 앞쪽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표창장 에너지 신산업 육성 사업단 책임연구원 이운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정대진님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창장 에너지 신산업 육성 사업단 선임연구원 정대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고민정 국회의원님께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고민정 의원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려서 서울에서는 눈이 안 왔는데 오다 보니까 계속 창밖이 하얀 동화 속 풍경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많이 춥긴 하지만 축복받은 날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서울 광진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 고민정인데요. 저를 부르신 이유가 아마도 교육위 위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라이즈 사업 관련한 근거법들을 법안 소위에서 또 심의를 한창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으셔서 저를 부른 게 아닌가 싶은데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이 RIS 사업이나 또 라이즈 사업이나 또 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훨씬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저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 리스에서 라이즈까지 오는 혹은 또 그 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흐름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저는 우리 이 사업의 특징은 우리 사회에 던지고 싶은 화두가 이 라이즈 사업에 그대로 녹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는 저는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자리를 가든 우리 지역구가 됐든 혹은 뭐 어디가 됐든 늘 연대를 많이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좀 옛날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좀 익숙한 단어이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 글쎄 연대라는 단어 쓸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연대는 정치인들만의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연대 정신이 살아있는 집안과 그렇지 않고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혹은 위에서 상명하달되는 그런 방식의 가정교육은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것 같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연대 정신이라는 건 꼭 대규모의 어떤 정치적 결사체들 간의 연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만큼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길을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 후배들 결혼식 할 때 축사 가끔 하잖아요. 할 때 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일심동체 좀 되지 마십시오. 그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일심동체는 누군가는 다리를 내줘야 되고 또 누군가는 다리를 내줘야 되고 그런 거보다는 누군가의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몸뚱어리가 되는 것보다는 서로 각자의 맡은 바를 열심히 하되 멀리 떨어지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철길 같은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그런 연대의 정신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굳이 오늘 이 라이즈 사업으로 이어지는 이것에 대해서 왜 연대를 얘기했나, 그리고 고민정이 발견한 이 연대 정신이란 게 무엇인가. 처음 시작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지금은 사실 지방 소멸을 그리고 지방 분권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돼버렸지만 이 시절만 하더라도 글쎄요, 지방이 소멸한다고? 혹은 그때만 해도 기후위기 혹은 인구위기 이런 단어들이 일부 학자들 혹은 일부 정책가들의 이야기였지 많은 대중들에게까지 전파되진 않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무현 정부 때는 역대 정부 최초로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때 이제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을 이 중앙정부가 발표하기도 하고 또 산학협력 정책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일들을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그때 태동됐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하나하나를 다 해결하기보다는 그런 시대의 화두를 던져주는 게 정치가 진짜 해야 할 일이구나 하는 걸 배우는데, 이 지역 대학과 또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이 협력 방안의 씨앗이 바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다음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는 완전히 끊겼는가? 저는 그렇게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산업과 그리고 학문,
대학. 그때 제 기억으로는 어떻게 대학 안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어? 어떻게 대학 안에 그때는 막 그냥 그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커피숍 하나 들어오는 것도 학생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산학협력이라는 말을 쓰기는 했지만 거부감도 좀 많았던 것 같고요. 하지만 기술혁신형 대학 또 현장 밀착형 대학들을 발표해 나가면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라는 링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이 정치적 견해로 따지면 너무나 다른 정권들이지만 이 지역 대학과 또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그 큰 그림,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저는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멈췄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박근혜 정부에서는 무엇을 했냐 하면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 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때 처음 생겨났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법안들이 그 조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법이 제정되긴 했지만 그때 또 여당, 야당 치열하게 다투면서까지도 이 법안 하나를 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 때부터 무엇이 됐느냐? 지역 인재들을 입학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킵니다. 그전엔 그런 건 없었죠. 그리고 지역 인재를 우대에서 채용하게 만들고 또 특성화 지방대학들을 지정하게 하고 지금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이지만 이렇게 각 정부들에서 씨앗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산학협력이라는 물과 기름과 같을 수 있는 이 분야를 서로 연결시키는 링크를 하고 그리고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쭉 연대 정신으로 이어져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바로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RIS 이 사업이 시작이 되지요. 오늘 아마 이제 그 성과 보고서가 이후에는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보고가 될 것이고 또 배포도 될 텐데요. 저도 더 많이 연구하게 될 건데요. 이 RIS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그 기본 틀을 만듭니다. 제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보니까 법을 만들어도요. 이게 현실에서 적용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또 걸립니다. 단순히 부치 간의 공포를 언제부터 하겠다를 넘어서서 현장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뿌리내리기까지는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그전에는 대학과 지자체라는 거는 좀 분리되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그 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실제로 본격적으로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듭니다. 그 엄청난 성과를 오늘 발표를 여러분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입니다. 물론 지금 국회 안에서는 내란 혐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도 있고 또 헌재에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라는 그 정권 자체는 부정할 수는 없겠죠. 이 정권에서 했었던 것은 바로 이 라이즈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앞에 있었던 RIS라고 뭐가 다른가? 바로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지자체하고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도 책임지지 않거나 혹은 서로 이견이 너무 많이 생겨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거나 그래서 결국은 지자체가 아무래도 그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욕망은 저는 그 욕망이라는 단어가 꼭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누구든 욕심이 있어야지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 지방을 가장 많이 발전시키고 싶은 그 욕망이 똘똘 뭉쳐져 있는 건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강기정 시장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지자체가 지역을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그 욕망은 여기 계신 대학 총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거의 이제 단체장님의 그 목숨이 걸려 있다고 생각할 정도니까요. 저도 그런 목숨을 걸고 우리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자체가 좀 더 주도해서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재정 지원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법들을 현재 법안소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 한 번 검토가 끝났습니다. 워낙 방대한 법이라서 짧은 기간 안에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이제 여야 간에 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 대학과 그리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학령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러 분야에서의 연대 통합의 정신들이 있겠지만 이 라이즈 사업만큼 아주 그 묘미를 보여주고 있는 분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런 성과 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들을 점쳐본다면 이 노무현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이 연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 정부 지우기 하는 거 저는 제일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전 정부 지우는 게 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 정부든 지금 정부든 다음 정부는 그냥 나는 내 삶을 사는 그냥 국민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건 당신들이 알아서 싸우시고 다만 내 삶을 너무 흔들지는 마십시오 하는 게 전 국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 라이즈 사업 또 리스의 성과를 공유하는 이 자리에서 정치인으로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는 고민 끝에 저는 오히려 이 정책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화두인 연대의 정신을 발견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화두가 있습니다. 바로 화이부동입니다. 공자가 논어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 불화한다. 글쎄요, 사람마다 해석이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화이부동이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무조건 같으니까 화합하지 않는다 하는 소인배의 정신이 아니라 다르지만 우리는 부동하지만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 정신이 화이부동입니다. 우리가 고전을 읽는 이유는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와도 지금 시대에 고민하고 있는 그 화두를 던져주기 때문에 고전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들을 풀어놓는 것도 교육의 효과이겠죠. 그래서 이 화이부동의 정신, 다름을 인정하는 것, 지금 우리 사회에 던져져야 될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지역대학과 지역을 연계해서 혁신시키는 이 정책과 무슨 관계가 있냐. 제가 보기에는요, 산업과 대학과 지역, 이 세 가지 것들이 서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이질적입니다. 산업은 굳이 관하고 뭘 안 하고 싶어 해요. 간섭이 너무 많거든요. 규제도 많고. 그리고 기업이라는 곳은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가하고는 다릅니다. 국가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업과 국가 정부기관들이 뭔가를 같이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업의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이라는 학문의 전당이라는 그리고 지성인을 길러낸다는 그 자긍심은 이 자리에 계신 총장님들 또 대학 교수님들도 갖고 계시지만 제가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그 어린 나이에 제 머릿속엔 뭐가 있었냐면 내가 과연 지성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나는 지식은 많이 배웠는데 과연 지성인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안 나오고 아무도 가르쳐 준 적 없는데 맨날 대학은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거죠. 과연 지성이라는 게 뭘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대학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그 어느 곳보다도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학문을 연구하고 어찌 보면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무엇을 위해서 100년 후를 준비하는 게 바로 학문의 정당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대학이 산업이라는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곳과 뭔가 손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저도 이제 광진구에 건대도 있고 세종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들하고 뭔가 사업을 같이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약간 성벽 같은 느낌이 들어요. 땅덩어리도 크기도 하지만 이제 서울은 워낙 이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대학이 차지하는 그 땅의 넓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지역 입장에서는 대학과 또 기업을 유치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낸다는 게 참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업과 대학과 지역이 서로 다르지만 각자의 다르니 우리는 다르니까 각자 해. 나는 당신하고 같이 할 일이 없어 하면은 소인배의 정신인 거고요. 다르지만 우리 같이 조화롭게 무언가를 해보자. 한번 사고 한번 쳐보자 하는 게 저는 지금의 이 리스고 라이즈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쭉 그 검토 보고서들도 살펴보니까 지자체의 교육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뭐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어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자체는 4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계속 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이제 교육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수십 년 동안 교육부 일만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 전문성을 어떻게 지자체에 있는 교육 관련 공무원들이 하게끔 할 것인가. 저는 그거는 교육부가 그냥 우리는 재정 지원했으니까 끝이야. 지자체가 알아서 할 거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출직 지자체장이 바뀌는 것에 따라 여러 우려들이 있습니다. 바뀌면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 라이즈 사업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지요. 그리고 대학은 인프라들을 많이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 대학의 시설인데 하면서 시민들은 안 돼라고 하면 그야말로 화이부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서도 떨어진 신뢰를 회복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그 교육위 안에서 여러 가지 청문회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사학비리에 대한 청문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 논의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몇 달 됐습니다. 이제 국감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말들인데요.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학교들의 그런 잘못들 때문에 학교에 대한 재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고 그리고 단점들을 같이 상쇄시키려면 달라도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공통점을 찾아나갈 수 있게끔 하는 화이부동의 정신을 꼭 살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바로 라이즈 리스 사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화두 딱 말씀드렸죠. 하나는 연대의 정신, 또 하나는 화이부동,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까지 정책과 기조로 보면은 같은 하늘에 살 수 있나?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하는 정부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연대의 정신을 발휘했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두 가지 화두는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육부 부처에서도 나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부처 간 칸막이가 너무 심합니다. 여기서 교육부에서 다 설명해놨는데 기재부는 한 개도 모릅니다. 그럼 다시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다 설명해 놓으면 이제 지자체 또 몰라요. 그럼 여기 또 다시 설명해야 되고 교육청도 몰라요. 그럼 또 다시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특히 이 밑에 있는 공무원들 혹은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은 이러다가 내가 제명에 못 살지. 맨날 말만 설명만 하다가 끝났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처 간 칸막이를 줄이자는 것은 꼭 뭐 대통령이 혹은 정권이 요구하는 공무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연대 정신은 행정에서도 통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대 정당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도 있지요. 또 진보당도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하기 직전에 이제 선거제도를 병립형으로 갈 거냐 연동형으로 갈 거냐 하는 그 토론이 굉장히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장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저는 이제 민주당 지도부였기 때문에 연동형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시대 정신이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 시대의 화두는 연대고 화이부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우리 당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같이 있어야 야당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건 저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정치 안에서도 소수의 정당들만의 목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수의 당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다당제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 두 가지의 화두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봤는데요. 10명 중 6명이 나랑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연애도 싫고 결혼도 안 하겠다 하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만날 때 혹은 결혼할 때 그 사람이 무슨 정당을 지지하는지 혹은 정치적 견해가 뭔지를 고민 안 하고 그냥 사랑에 푹 빠져서 결혼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그러나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극단의 갈등을 보이는 곳이 90%가 정치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대와 화의부동의 정신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람 사이에서도 그게 중요한 거는 서로 너무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국민들이 너무 피로합니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합니다. 얼마 전 어떤 친구는 저한테 당신이 원하는 다음 세상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지금 이 상황이 종료됐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 말 하더라고요. 뭐가 어떻게 잘 되고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게 모든 게 종료.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모든 게. 그러니까 그만큼 지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연대와 화의부동을 하나의 정책으로 실현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교육부 공무원들은 다른 부처에 이런 사례들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들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연대의 정신과 화의부동의 정신이 이 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너네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걸 학생들이 깨닫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인 저는 저 스스로가 그냥 열심히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서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너무 높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살고 싶은 나라, 너무 기대돼서 내일 아침이 눈 뜨는 게 너무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 전해주신 고민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께서 기조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우리 고민정 최고위원님께서 참 잘해 주셨습니다. 오늘 RIS 지난 5년의 성과를 박성수 운영위원장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대히 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축하드리기도 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RIS 사업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 고민정 의원님께서 해주신 그 과거와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가고자 하는 라이스와의 차이가 뭘까를 저는 늘 생각해 봤어요. 그 차이는 그전에도 우리 광주시 지자체가 재원도 넣고 관심도 갖고 함께 했습니다마는 그 질을 전혀 달리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주인이 아니고 서포트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3주체 중에 정확히 하나의 주체로 광주광역시가 지방정부가 라이스에 뛰어들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시장 선거를 나올 때 이 자리에 이정성 교육감님 계십니다마는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정성 당시의 후보님한테. 후보님, 광주시장인 제가 교육의 컨트롤 타워로 자임해도 되겠습니까? 그걸 공약으로 넣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동의합니다 그랬어요.
저는 사실은 교육은 교육청의 일이고 교육부의 일이었다라고 기존에 생각했다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감히 교육의 컨트롤 타워가 광주시장이 되겠다, 한번 돼보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교육의 컨트롤 타워가 될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어떻게 이걸 이행할 것인가를 저도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라이즈 사업으로 전환되는 걸 보면서 아, 이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하고자 하는 라이즈 사업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지방정부의 책임성이 없는, 중앙정부의 간섭이 심한, 또 중앙정부의 재원이 확장되지 않는, 그래서 옛날에 링크 사업이다, RIS 사업이다를 약간 변종하는 정도의 라이스 사업은 별로 메리트가 없고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고민정 의원님이 새로 입법도 하실 거고 국회에서 또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면 이 라이스 사업이 대학의 맞춤형으로 지방정부의 주도성이 발휘되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위기다 그럽니다. 정치적 위기, 뭐 경제적 지금 수출 위기, 뭐 소비의 위기, 민생의 위기, 정치 경제의 복합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있는 위기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일 것입니다. 제가 2004년에 국회의원이 되고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란 걸 만듭니다. 그때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는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동시에 노무현 정부로부터 역대 정부의 이런 정책들을 펴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서 5+2 광역 경제권을 통해서 예타 면제 정책을 통해서 기회발전 특구 정책을 통해서 수도 없이 지방을 살려봐야 되겠다. 앞서 고민정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대학을 살려봐야겠다는 정책도 이 속에 당연히 녹여 들어가 있었겠지요. 이렇게 많은 지방 살리기, 지방 소멸을 막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이 때로는 실효성도 있고 지방 소멸을 늦추는, 연착륙시키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는 그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산업의 측면에서, 교육의 측면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육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는 잘 알다시피 인재양성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라고 2022년 말에 선언하고 차곡차곡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AI 영재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7년이면 개교할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삼성과 지스트가 광주의 지방에는 처음으로, 광주에는 처음으로 계약학과를 집어넣었습니다. 이 자리에 임기철 총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지스트와 삼성의 계약학과, 이건 수도권 중심으로 계약학과가 이루어지던 삼성, SK 등 이런 기업들이 도대체 인재가 서울에만 있냐? 지방에도 있다. 지방에 지스트를 비롯해서 지방의 유수한 대학들이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기업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던 건데 이걸 작년부터 지스트하고 계약학과를 맺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전남대, 전북대, 광주시 등등과 함께 반도체 특성화 대학도 만들어가고 있고, 또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지방 우리 광주시, 전남도, 교육청 등이 반도체 공동연구소도 만들어가고 있고, 또 AI 사관학교와 GCC 사관학교, 그리고 구글과 NHN 등과 기업과 대학이 콜라보를 해서 인재 양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대학, 지방정부, 교육청, 기업 이런 데가
함께 인지양성 사다리를 구축해 가고 있는 경험이 광주에 있고, 특히 다른 17개 지자체 중에 광주는 이 경험은 유별나다. 광주는 예로부터 사람을 키워서 광주를 발전시키자는 것은 우리의 모두의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뿌리부터 튼튼한 인지양성 사다리 구축의 경험, 이 경험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대학에 와 계신 총장님들, 대학 개별 대학으로 보면 특성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당연히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라이즈 사업에 당연히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는 그래서 이런 경험에 기초해서 라이즈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은 부서를 옮겼습니다마는 김동현 국장이, 그리고 최근부터 김기숙 국장과 우리 광주시 직원들이 라이즈 센터를 만들고 센터장을 임명하고 우리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이 라이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서 고민정 의원님께 말씀하신 기업,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연대해서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광주는 특별히 29년까지 앞으로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메카 산업이다. 모빌리티, 에너지, 반도체, AI, MECA 산업이라고 불리는 석박사급 1000명을 반드시 29년까지 만들어내겠다. 또 이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창업 기업을 35,000개를 만들겠다. 또 지역의 정주 취업률을 40% 달성해 보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라이즈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광주의 라이즈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로 지정받았습니다. 전국의 평가에서 3군데가 최우수로 지정받은 걸로 아직 발표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216억이 확보됐습니다. 한때 모 대학의 관계자들이 광주 광기정 시장은, 광주시는 라이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재정 확보에도 관심이 없고 도대체 관심이 없다는 말을 듣고 제가 땅을 치고 아무튼 슬퍼했습니다. 슬퍼했어요. 그렇지 않다. 우리 광주시는 지난 1년 동안 라이즈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광주의 특장을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첫째가 광주다운 통합돌봄의 정책, 광주시의 정책과 맞닿아 있는 허브대학을 키우겠다라는 그 방향을 정확히 집어넣습니다. 우리 광주에는 실증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혁신 실증 스튜디오를 운영을 통해서 대학의 인재를 정확히 키우겠다. 광주는 아시아 문화전당이라고 불리는 문화 중심 메카가 존재합니다. ACC 등을 활용할 문화예술 관광도시 활성화라는 광주시에 맞는 정책 목표, 우리 광주시의 정책 목표에 맞는 인재 양성을 정확히 하겠다. 이런 3가지의 특장점을 발휘시키고 이것을 위한 거버넌스를 위해서 저부터, 그리고 우리 시 관계자들, 대학 관계자들, 기업 관계자들, TP 관계자들이 늘상 만나고 얘기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에 이 점을 교육부에서 평가하는데 높은 점수를 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광주시에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는 건 당연하다. 만약 광주시가 높은 최우수 등급을 받지 못했고 국비 216억을 상금으로 받지 않았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으려겠어요. 내가 머리라도 깎고 단식이라도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셔서 이런 멋진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참으로 기쁩니다. 광주는 늘 전략적 선택을 합니다. 정치에서 전략적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고, 때로는 우리 광주 후보가 아니어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는 전략적 선택을 했습니다. 정치에서는 우리가
전략적 선택을 한 걸 잘합니다. 그러면 경제 영역이나 다른 정책에서는 어땠냐? 1960년 산업화 시기로 접어들 때 광주는 아시아 자동차를 세웠습니다. 그 자동차, 아시아 자동차라는 것이 모태가 돼서 지금의 기아 자동차, 작년에 51만 3천 대를 만들어내는 기아 자동차가 됐고, 이런 기아 자동차와 GGM의 5만 3천 대를 생산하는 GGM, 이 두 개의 완성차 공장이 중심이 되면서 우리는 미래차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0년대 우리의 광주의 선택이었습니다. 누가 선택했냐? 집단지성의 힘으로 광주 시민들이 선택한 겁니다. 2000년 외환위기 시기에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가 신발산업, 섬유산업을 선택할 때 우리는 광산업이라는 잘 알지도 못한 기술로만 존재했던 광산업을 선택한 겁니다. 그 광산업의 기반이 광 케이블 같은 건 중국에 먹혀서 별로 안 되지만은 그 광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술만 존재했던 이 기술이 산업화되면서 지금 미래 자율주행차의 레이더로 다양하게 살아 있습니다. 부산이나 대구는 땅을 치고 통탄하지만은 광주는 잘했다. 2000년에 그 도대체 누가 그렇게 멋진 선택을 했냐?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는 또 있습니다. 2018년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을 꿈꾸고 독일에서 전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 때 우리 문재인 정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예타 면제를 17개 시도별로 하나씩 해주겠다 할 때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16개 시도는 SOC를 선택했습니다. KTX선을 선택하고 도로를 5조짜리를 선택하고, 그럴 때 우리 광주는 1조짜리 AI 산업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정확했고 빨랐고 유능했습니다. 이제는 AI를 중심으로 우리가 선택했던 아시아 자동차는 기아차가 되어서 미래차로 가고 있고, 우리가 선택했던 광산업은 양자로 가기 위한 발돋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선택했던 AI는 초거대 AI로 AI 슈퍼컴퓨팅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선택했던 가전, 삼성가전을 비롯된 가전은 휴머노이드로 발전시켜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했던 친환경 에너지 탄소중립 2045는 정확하게 아리백 산업으로 발전돼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AI, 세계 AI 전쟁에 초를 다투는 경쟁에 따라갈 수 있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설 때 미중 AI 전쟁을 우리는 목격하고 목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조금 전에 과기부 장관이 우리 AI 데이터 센터에 왔습니다. 제가 같이 만나서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다. 빨리 가야 된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는 광주의 AI 데이터 센터에 초거대 데이터 센터를 직접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우리는 1단계 AI 데이터 센터 4천억짜리를 통해서 AI 데이터 센터,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실증동, 창업동을 거의 다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2단계로 도약해야 됩니다. 2단계 9천억 AI X 사업을, 실증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엄 때문에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연말에 결론 내려야 될 정책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슈퍼 추경에 담아야 된다. 슈퍼 추경의 1번이 민생이고 2번이 AI 사업이고 3번이 사라졌던 R&D 사업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미국의 트럼프의 무역 관세를 뚫기 위한 기업 지원 사업이다. 이런 예산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수표 추경을 통해서 담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수 없는, 흔적도 없이
우주 속에 사라져버릴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는 아시아 자동차로 시작한 거의 기아차로 됐고 이제는 미래차 국가산단 100만 평을 23년에 확보해두고 미래차 부품 산단으로 하나 둘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를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차 국가산단과 미래차 특화단지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걸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배출해주고 보충해주고 이렇게 내보내줘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는 AI 사업, 미래차 사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29년까지 작게는 석박사급 그리고 맞춤형 일꾼들이 속속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광주는 창업과 실증의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제가 시장에 들어서면서 5천억 혁신 펀드를 만들겠다. 다 만들어 넘치게 만들어 놨습니다. 페스티벌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창업 지원을 통해서 광주에 AI 창업 기업만 250여 개가 와 있습니다. 그중에 50% 이상이 법인이나 사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수도권 빼고는 이렇게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은 없다라는 것이 모두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광주를 실증의 도시로 만들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공간도 내주겠습니다. 돈도 지원하겠습니다. 23년에 36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24년에 45개 지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1개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 기업들이 기술력만 가지고 아무 스펙이 없는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공무원들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로비해서 물건을 팔아먹었던 기업인들이 지금은 광주에서 실증사업으로 발행한 이 실증서를 들고 한 기업은 저에게 고맙다고 왔어요. 광주에서 내놓은 실증 이 보증서를 가지고 내가 17개 시도 중에 제주도 빼고는 다 뚫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광주에 실증하지 못했으면 저는 지금 시장님 따라다니면서 공무원들 로비를 하거나 술밥 사주고 용돈 줬을 이런 사람인데 내가 시에서 장소 제공받고 재정 1억 지원받아서 3개월 실증한 보증서 들고 내가 영업하니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돈 벌었으면 광주에 고향사랑 기부금도 좀 냈고 투자하세요. 내가 이제 그랬더니 제 밥은 산다건데 제가 밥을 샀어요. 광주가 창업과 실증으로 나가야 됩니다. AI, 미래차, 창업 그런 실증, 인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인데요. 최근에 반도체 설계 기업, 팹리스 기업이 5개가 광주에 왔습니다. 9월에 에이징랜드라는 기업이 광주에 왔어요. 저하고 MOU를 맺었어요. 10월에 됐더니 에임퓨처라는 기업이 왔어요. 그리고 모아이라는 기업이 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모빌린트하고 슈퍼게이트라는 팹리스 기업이 왔어요. 내가 5개 기업 오너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들은 왜 광주로 오려고 하냐? 미쳤어. 광주에 뭐 볼 거 있어? 물었어요. 인재랍니다. 내가 놀랬어요. 굳이 따지면 하나는 AI 데이터 센터고 하나는 인재랍니다. 내가 놀랬어요. 진짜냐? 야, 광주에 무슨 인재가 있다는 거냐? 내가 지난 3년 동안 인재 양성 사다리 구축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한 건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광주에 어떤 인재가 있다고 당신은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 설계 기업이 여기로 왔다는 거냐 그랬더니 인재라는 거예요. 제가 고맙다 그랬어요. 손을 잡아줬어요. 고맙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실증 검증해 주겠다고 온 고맙습니다. 이 중에 에이징랜드하고 에임퓨처는
에임퓨처가 반도체 칩을 만들어내겠다. 시제품을 올해 안에 만들고 내년 9월에 진품을 만들어내겠다. 그 이름도 에임 KJ1으로 이번 라스베가스 CES에서 데모 시연까지 한 그 에임퓨처가 광주에 온 것을 두고 광주는 성공할 수 있다. 어떨 때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든 또 그동안 해왔던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든 광주의 인재를 보고 왔습니다라는 기업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열이 되고 열이 1000개 되는 그날이면 광주는 대박이다라는 생각합니다. 그 길까지 라이즈 사업, RIS 사업 여러분들 함께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기정 시장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질 높은 대학 교육을 받고 창업과 취업을 하고 그 지역 안에서 다시 자리를 잡는다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도 점차 완화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이 이뤄낸 지역 혁신의 선순환 구조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이 돼야 할 텐데요. 네, 이러한 메시지를 담아 세리머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리머니에 앞서서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화이팅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자, 기념사진 촬영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터치 버튼에 손을 올리시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터치 버튼에 손을 올리시고 정면을 향해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 촬영 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의 지역 혁신 사업 성과를 기념하고 라이스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하는 세레머니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터치 이렇게 하면 구호에 맞춰서 터치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터치. 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의 성과를 잘 연계해서 광주 전남의 라이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대학의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은 지역 핵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는 다시 새로운 인력 수요를 창출해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들의 지역 취창업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주 전남의 지역 혁신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성과 공유의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